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대성 이론마저 얘기해 볼 거고요. 이제 그 앞에 이제 우리가 했었던 이야기는 우리 상대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 이전에 이제 고전역학, 그러니까 뉴턴 역학에서 진행되었었던 상대론의 개념인데요. 상대 속도. 그래서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 대상의 속도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거였는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게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에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빛의 매질은 없어도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해석은 광속이 변하지 않는다.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 빛의 속력이 다르게 측정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가정. 첫 번째 상대성 원리와 두 번째 광속 불변 원리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상대론을 전개하다 보니까 우리 상대론이라는 게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속도를 절대적인 속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속도로 기술해야 되는데 빛의 속력만큼은 고정된 속력 C로 측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틀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동시성의 상대성까지 살펴봤죠. 한 장소 동시성은 절대적으로 지켜지지만 두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고 측정되는 사건은 다른 관성계에서 동시가 아니라고 측정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시간 지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서로입니다. 서로. 우리가 당연한 거는 A가 봤을 때 B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이면 당연히 이건 B가 봤을 때 A 시간이 빠르게 가는 걸로 느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고 A가 봤을 때 B의 시간이 느리게 가고요. B가 봤을 때 A의 시간도 느리게. 그러니까 서로 봤을 때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봤을 때는 10년이 지났다고 느껴지지만 B는 이 사건에 1년이 걸렸다, 1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 상태의 시간 지연이 나타난다면 이건 이제 내가 봤을 때 내 입장에서 10년이 지난 거를 B는 1년이 지났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봤을 때 자신이 이 1년이 지났다고 하는 시점에서 A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10분의 1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서로 이제 동시성이 이제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 A가 10년이 지났다고 하는 시점이 B는 이제 1년이 지난 걸로 보인다고 했을 때 B가 1년이 지났다고 체크했을 때 B 입장에서는 A가 10년이 지난 걸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B가 1년이 지났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서로 이제 시간 지연이 이제 10분의 1 수준으로 느리게 간다라고 한다면 그럼 B가 A에 봤을 때는 B가 1년이 지난 그 시점에는 A가 10분의 1년이 지났다고 얘기할 겁니다. 요건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 요게 이제 요 사실이 이제 실제로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예측이 어,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연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건을 관측한다라는 것이 어,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 현장에 있어서 목격자가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했는데 근데 이 범죄자가 뭐 편의점을 이제 털었어요. 편의점을 가서 절도를 했는데 그래서 편의점에 있었던 한 사람이 그 부분을 이제 진술을 하려고 경찰서에 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범죄자가 편의점도 털고 그 주변에 이제 주유소도 털고 그냥 그 옆에서 이제 마트도 털고 이것저것 다 털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진술하는 사람이 A가 이제 편의점에서 터는 장면만 목격을 한 상태로 진술을 한다면 이거는 다음에 주유소와 마트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할 수가 없겠죠. 어떤 목격자 B는 편의점에서 이제 이 범죄자가 절도하는 현상, 절도하는 현장을 목격을 하고 그래서 이 범죄자의 뒤를 쫓아서 편의점에서 절도하는 것도 보고 주유소까지 쫓아가가지고 주유소에 절도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 마트까지 쫓아가가지고 마트에서 또 절도하는 걸 다 봤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린
어떤 사람이 제대로 진술할 수 있냐면 요 B라는 사람의 진술을 이제 제대로 된 진술이라고 믿을 만한 진술이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진술한다라는 것은 제대로 기술하는 어떤 사건의 지난 사건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 정지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 상대 운동이 이제 상대 속도가 0인 그러니까 사건을 따라다닌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따라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여러 군데를 터는 사건을 따라다니지 않은 요 관찰자 A는 이 사람은 편의점에 정지해 있었지만 사건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정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술하는 것은 우리가 고유한 제대로 된 진술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 정지 혹은 사건을 따라다닌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고 다른 관찰자가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 움직이고 있는 사건이 봤을 때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정지하고 있다 해서 끝이 아니라고요. 어, 이 사건 입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나는 정지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관찰자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은 아닌데 이 시간은 항상 고유 시간보다 길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런 경우에 어떤 걸 할 거냐? 우리가 이 상대성 이론에서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건 빛의 속력 C가 절대적이잖아요. 우린 얘를 믿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시계를 사용하는데 우주선에 정지된 우주선 안에 있는 빛시계를 우주선 이제 안에 앉아가지고 관찰하는 우주인 A가 있습니다. A가 본 빛의 궤적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빛의 속력을 C라고 한다면 그러면 C라는 속력으로 t0라는 시간만큼 갔을 때 이 길을 우리가 L0로 합시다. 이 L0라는 길을 가겠죠. 그런데 이제 우주선 밖에서 보면은 요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었고 또한 빛시계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빛이 이동한 궤적 자체는 훨씬 더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 길이 L0보다 훨씬 더 길이 뭐 L'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주선 밖의 관찰자가 본 걸리는 시간 t라고 한다면 C 곱하기 t는 이 L 프라임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삼각형의 이 높이가 L0고 빗변의 길이가 L 프라임이라 한다면 이 L 프라임의 길이가 L0보다 훨씬 길어야 되기 때문에 C 보라색이 측정한 CT0는 이 L0보다 어떤 게 더 깁니까? 빨간색이 측정한 이 L 프라임 이게 CT죠. 이거보다 더 길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양변에서 똑같은 C를 나눠주면 T0에 비해 T가 더 길어야 한다. 그러니까 고유 시간을 측정한 사람, 정지한 사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고유 시간은 다른 관찰자가 측정한 그냥 일반적인 시간보다 반드시 짧은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인데 그 시간이 가장 짧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긴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시간이 서로가 그 늙는다는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그 늙는다는 사건, 그러니까 나는 1년을 늙는다는 사건을 내가 경험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나는 한 10년 정도 늙었어야 할 건데 너는 1년밖에 늙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시간 사실 이게 포인트예요.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딱 느리게 가는 것을 보입니다. 밑에 이제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 빛시계의 논리, 빛시계 논리 왜 쓰는 거냐? 일단 빛의 속력이 같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지만 요 움직이는 물체의 궤적이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빛의 궤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속력은 같아야 된다. 요게 요 논리의 이제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사건에 대한 정지한 관찰자 직접 겪은 고유 시간이 다른 사람이 측정한 t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중요한 첫 번째 활용이고요. 그럼
두 번째 이 길이 수축은 요거 여러분 이제 주로 이 모형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요. 우주선이 행성 사이를 지나갈 때 그래서 이 행성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두 행성이 있었는데요. 이 행성을 멀찍이 정지한 채로 지켜보고 있는 관찰자 A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이제 우주선이 V라는 속력, 광속에 가까운 V라는 속력으로 이제 이동하는 걸 봤어요. 그럼 요 바깥에 있는 이 관찰자는 이 길이에 대해서는 정지한 관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고유 시간 얘기할 때 사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고유 시간이라 했잖아요. 이번엔 길이 고유 길이를 재려면 이 길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를 길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를 고유 길이라 하고요. 이 고유 길이는 다른 길이보다 훨씬 더 길게 측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 그러니까 요 행성 사이의 길이를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데요. 요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이 두 행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A가 본 길이는 고유 길이 L0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유 길이 L0를 우주선이 V의 속력으로 지나갈 거고 이때 걸리는 시간을 T라고 측정한다면 이 시간은 고유 시간은 아닙니다. 고유하지 않은 시간. A가 측정했는데 고유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왜냐면 A는 우주선이 움직이는 사건을 멀리서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거든요. 근데 우주선은 움직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움직이는 거고 사건이 움직이니까 사건에 대해서는 요 정지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거죠. 사건이 봤을 때 A는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는 어떻게 느낄 거냐? 이 빨간에는 우주선이 멈춰 있다 생각하고 이 행성, 이 두 행성과 이 관찰자 A가 자기에게 V라는 속력으로 다가올 거라고 느낄 겁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상대 속도의 크기가 같고 반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주선 안에 있는 B라는 우주인이 요 사건을 직접 경험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 T0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행성들이 움직이는 속력은 V일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본 요 길이는 고유하지는 않은 길이 L, 고유 길이를 보지는 못한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L이라는 길이로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주선에 탑승한 관찰자는 이제 V라는 속력으로 T0만큼 진행하게 되면 L이라는 거리를 갈 수 있다라는 식을 세울 거고 그다음 행성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식을 세운다면 이 사람이 이제 고유 시간은 아니지만 어떤 T라는 시간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우주선이 V라는 속력으로 L0만큼의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때 걸린 시간이 고유 시간이 아닌 T인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동일하게 V 상대 속도의 크기 자체는 동일하게 바라볼 거기 때문에 V에 대해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 식은 우주선에 탑승한 관찰자가 본 V라는 값은 T0분의 L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의 행성에 정지한 관찰자가 관찰한 값은 V는 T분의 L0로 관찰할 건데 그 두 개의 값이 어때요? 같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분수가 동일한데 분모는 오른편이 크거든요. 그럼 분자도 오른쪽이 커야 하는 거죠. 그래야 같을 수가 있죠. 어떤 두 분수가 같은데 한쪽 분모가 더 커요. 근데 그 두 분수 값이 같으려면 분자도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 길이 L0가 다른 길이에 대해 정지하지 않은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 L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대성 원리에 의해 이제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상해요. 자, 좀 부자연스럽게 끊어졌다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일단 마저 이어서 보면은 우리 앞서 나와서 이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력 V가 이제 빛의 속력 C에 근접하게 되면 시간이 이제 지연되다가 결국 멈출 거고요. 그다음에 속력 V가 빛의 속력 C에 접근하게 되면 길이가 사라질 거죠. 길이가 0이 될 겁니다. 이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죠. 질량은 남아 있는데
이제 길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부피가 그러니까 0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질량을 갖는 물체가 어 부피를 전혀 차지하지 않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런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질량 속력이 C에 근접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는 시간이 멈춰서도 안 되고 또 부피가 0이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속력 C에 도달하지 않게끔 그런 장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속력이 바뀐다는 건 아마 이 속도가 바뀌게 되면 속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가속도가 있다라면 속도가 바뀌게 될 텐데 그래서 그게 말짜임이 계속 주어진다고 해도 빛의 속력이 도달하는 게 안 되게끔 가속도가 작아지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상정하면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제 1차 함수 그래프로 그려질 거고 1차 함수는 x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없어요. 발산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빛의 속력 c를 반드시 넘어서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근데 요것을 가능하지 않게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떻게 하냐? 요 가속도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빛의 속력에 도달하지 못하게끔 요 점근선을 그리게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점근선을 그리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인 가속도가 점점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언제? 속력이 c에 가까워질수록 가속도가 0에 수렴하려면 이 알짜힘의 크기가 이제 일정하다고 했을 때 질량이 계속 커져 준다면 가속도의 크기는 0에 수렴할 수 있겠죠. 0에 수렴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무한하게 증가한다. 속력이 빛의 속력 C에 가까워질수록 질량이 계속 증가해서 가속도가 0에 수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속력이 증가하면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운동 에너지. 그런데 상대론에서는 속력이 증가하면 질량도 증가하더라고요. 여기 상대론적 질량이 나와 있는데요. 속력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게 V 자리에 C 자리를 넣어보면 C를 넣어보면 1 빼기 C의 제곱분의 C의 제곱분의 M0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0분의 M0가 되잖아요. 물론 이런 꼴은 쓰면 안 되는 꼴이지만 V가 C에 근접하면 할수록 이 값은 점점 커지게 될 거고 V가 C가 된다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값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무한히 발산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한하게 질량이 증가합니다. 속력이 증가하면 에너지도 증가하고 질량도 증가하잖아요. 질량과 에너지가 함께 증가하니까 연결돼 있구나라고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를 이는 mc 제곱으로 나타내고요. 그 안에는 이제 정지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것저것 잡다한 에너지들 다 들어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은 비례하는 거구나. 속력이 빨라지면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질량도 같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 에너지도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도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지 에너지 m0c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에너지는 mc 제곱. 여기서 m은 상대론적 질량입니다. 속력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하는 질량이고 이 질량만으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 질량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돼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핵 반응식 어떤 핵 반응식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뭐 우라늄이 92번짜리가 235짜리 뭐 중성자를 갖고 있는데 뭐 이제 이게 중성자를 맞으면 이렇게 맞으면 이제 바륨과 크립톤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륨과 크립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번호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왼쪽 우라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왼쪽 아래 써 있는 이제 원자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왼쪽 위에 써 있는 질량수가 있습니다. 이 질량수는 질량 자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값이 질량수인데요. 질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되는 건 아니에요.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데, 근데 질량수, 그러니까 알갱이 하나가 줄어들 정도의 질량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질량이 아주 약간 줄어들어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거든요. 질량수는 보존이 되고, 이제 또 이제 전기적으로 전하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 원자 번호도 보존될 겁니다. 이 반응식의 양쪽에서 요 즉 원자 번호의 합이 보존될 거고, 또한 질량수의 합이 보존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령 뭐 미지수, 기억 같은 걸 두고 여기 들어갈 입자가 무엇이냐, 어떻게 따질 거냐, 여기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각각 반응 전후에 보존되게끔 이 질량수와 원자 번호를 찾으시면 여기 어떤 입자일지 알 수 있겠죠. 가령 뭐 0, 1이다. 이건 중성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0의 아니지 1의 1이다. 원자 번호가 1번이고 그 다음 질량수가 1번이다. 그럼 이거 양성자일 거예요. 이건 수소 원자핵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질량수가 0이다. 이거는 이제 전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전자이고요. 원자 번호가 플러스 1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전하량이 아니죠. 말을 잘못했네. 원자 번호가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질량수가 0이다. 그럼 이거는 양성자 아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걸 부르는 친구를 양전자라고 합니다. 전자랑 정확히 반대되는 전하량을 갖는 이제 아주 작은 입자입니다.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게 되면 함께 소멸하게 되는데 그 양전자는 음, 양성자의 전하량을 가지면서도 질량은 거의 같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수와 원자 번호가 보존되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미지의 입자, 뭐 기억, 니은 이런 식의 입자들을 찾을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은 요 정도까지 내용이 마무리고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제 빛의 속력만큼을 걔만 절대적으로 부르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현상도 일어나는데요. 시간이 바뀌고 또한 공간이 바뀌면서 그 시공간의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질량이 또 변화하게 됩니다. 빛의 속력만을 절대적으로 고르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길이가 수축되고 질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 상대성 이론의 간단한 요약이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